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왜 오세훈 시장에게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신 겁니까? 이제 우리 윤 당선인께서 공약했던 것은 뭐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임 대통령들께서도 뭐 강암청사 그런 공약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용산 이전을 신중히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제 이렇게 가서 의견을 나눴다고 얘기했는데 뭐 며칠 만에 또 뭐 용산 이전 뭐 개발이나 제한에 문제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가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죠? 이제 시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뭐 문제 없다 개발에 문제 없고 지장 없다, 뭐 제한 앞으로 없을 것이다.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신중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이끄는 오세훈 시장님으로서 좀 입장을 정확히 해라. 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정확히 입장을 밝혀서 뜻을 정확히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예. 용산이 뭐 서울에 있는 만큼 그리고 개발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결정해야 되는 만큼 입장을 분명히 달라. 네네. 예, 공식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염려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수렴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아무튼 지금도 뭐 청와대 앞에 많은 시위와 집회가 있는데 이제 용산으로 가게 되면 뭐 교통 문제 또 시위 그러다 보면 출퇴근에 막히고 잘못하면 이제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다 모바일 시대여가지고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많은 일을 보는데 그 재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파 이동할 때 이런 게 경호 때문에 생기면 그런 통신 마비 뭐 이런 여러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했는데 뭐 그 결정 뭐 다 난 걸로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시민들을 잘 달래고 또 여론 수렴을 거쳐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해소하는 게 또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 공원 관련해서도 조기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예, 시민들께서 용산 공원 개방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활용 관련해서도 많은 이런 방법과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용산 공원 개방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또 그걸 받음으로써 이제 거기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해결된 다음에 좀 순차적으로 차분히 잘 조성한 게 좋은데 이걸 시급히 또 해야 할 일인지 또 이것도 뭐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분명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제 재산권이나 뭐 교통 편의성 말씀하신 거 이런 네. 침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입장 표명하는 게 용산 시민에 대한 자세 아니냐. 용산구청과 협의 없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강암청사 공약을 하셔서 그리 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용산으로 선회하면서 이런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도 좀 혼란을 초래한 것 같고요. 본인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충분히 좀 의견 수렴해서 뭐 이미 결정이 된 건데 좀 불편해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들을 또 해소하는 게 오세훈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 김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경 네네. 안을 제출했는데 서울시가 네. 1차 추경안입니다. 액수가 큽니다.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이 추경안에 대해서 그대로 다 통과시키는 문제가 많다. 어떤 대목에 원래 이제 추경이라는 것이 이제 2021년도 회계 결산 이후에 추경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금 재난 상황이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추경을 좀 서둘러서 서울시의회에서도 하자 예.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조 2천억 정도 이제 추경 편성해서 시의회로 넘겼는데요. 과연 이 현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추경의 시급성에 맞는 추경인지 그걸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검토한 결과 그렇게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를 그래서 들면 어떤 예산의 문제가 될까? 신규 사업을 32가지를 신규 사업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이 캠퍼스타운 운영, 뭐 국가올림픽위원회 총회, 노봇 아카데미 운영,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뭐 돌레길 확대, 한성 백제박물관 관련 있는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시급한 예산을 하자고 그랬는데 신규 사업이 32가지나 들어와 있고요. 아, 코로나 위기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하자고 했는데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본예산에서 이제 삭감된 예산을 바로 다음 추경에서 다시 이 징역에서 보낸 것은 이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심히 침해하는 경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유가 있어 삭감했는데 그걸 예, 바로 예. 다시 증액했더라. 예, 지금 요청을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처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보다 더 급할 수는 없잖아요. 더 빠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소위 이제 재선용 공약 아니냐, 재선용 공약이 아니라 예산 아니냐 이런 비판이시죠. 뭐 여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코로나로 힘든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프리랜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생활치료 받고 계신 분들 지원을 위한 거니까요.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내일 이게 안건 처리되는 기한 아니었습니까? 예, 예정대로 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8일날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예결위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이 견제 감시, 예산 심의,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고 의심이 들면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 공무원의 그런 답변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이것도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내용인데 네네. 여성가족 지원청을 서울시에 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이제 폐지 얘기가 있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국방 외교, 뭐 복지, 예. 그다음에 이런 여러 큰 틀에서 뭐 폐지 논의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자체별로 내려올수록 이 여성과 가족,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보육, 이제 뭐 이런 교육 이런 게 여성들이 지금 우리 현 시장에서는 책임지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자체로 내려올수록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지원하고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실제 여가부가 했어야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서울시 내라도 청을 신설해서 네네. 그 공백을 메꾸자 이런 제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정책실이 있는데요. 이제 중앙정부에 의해서 그런 조직은 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가족 그 폐지 거론이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가족실을 이제 조직 개편하겠다. 그러면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다 그러면 이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 특별 관리하는 청을 만들어서 뭐 어디 흔들림 없이 유지해 가자.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거면 서울시라도 여성가족 지원청을 둬라. 예, 그래서 좀 세밀히 보살필 분들은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책에 이런 큰 흔들림 없이. 이 서울 이런 가족 이런 지원청을 신설하려면 서울시장도 합의해야 되고 서울시의회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뭐 조직 개편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뭐 예산 지원도 하고 그랬듯이 뭐 여성 가족 지원 복지청을 좀 신설해서 좀 디테일하게 어려운 분들을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서울시장이 보란 듯이 우리는 그럼 여성가족 지원청을 신설하겠어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의회와 상의해서 뭐 아무튼 모든 편익이 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상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이 추경 예산이 다 나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꼭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요. 뭐 이런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도 예산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건 뭐 당연히 지금 편성이 돼야 할 예산이고.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다 고스란히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님 그런 공약 사업을 증액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시급성이 좀 떨어진 그런 예산을 또 추경에 편성했고 그래서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얼마 이제 안 남으셨네요.
예, 10대 의회가 임기가, 이제 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 마지막 공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세훈 시장께서 인터뷰 요청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자, 꼭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